여기 좀 그림이 저기 승읍, 사배, 거려 저게 좀 저기 복잡해. 저기 노트 앞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내려와서 여기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한 줄로 내려오는 게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얼굴 끝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옆머리 끝까지 보면 두유는 머리 이마까지 올라가는데 저기 보시면 바로 얼굴을 두 손으로 해서 쑥 감싸고 올라간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얼굴병, 안면의 얼굴병은 다 위장병이다. 면병, 전속, 미 이렇게 해서 두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한 바퀴 감싸고 입 옆에 지창을 지나서 턱에 있는 턱과 목의 경계선이 있는 자리가 여기 대형이라는 자리가 되죠. 대형에서 이제 인형으로 대형에서 밑으로 인형으로 내려오죠. 대형에서 목 옆에 인형으로 이 인형 자리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돌 안쪽에 있는 거죠. 아주 부돌 안쪽에. 인맥에서 여기 한 1촌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1촌이면 2cm인데 여기서 목에서 2촌이면 어디 이 정도 될까요? 2cm. 목은 아닙니다. 목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촌법을 따지는 것은 기준이 이렇게 여기 2촌 1촌 아닙니까? 여기 평은 2촌이고 손을 모으면 3촌이라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요게 1촌. 2촌은 요게 두 개가 2촌이 아닙니다. 요걸 펴면 2촌이에요. 3촌은 세 개를 합쳐서 요 B19번을 줬지만 요 폭이 3촌. 손가락 3개, 4개를 합쳐진 이 폭이 3촌. 오케이? 그럼 지금 말씀드리는 이 촌법은 신체의 횡촌법입니다. 아래 위 촌, 아니 종촌법입니다. 아래 위 촌법입니다. 몸을 옆으로 나누는 촌법은 다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꼬지가 저 꼭지까지가 이게 4촌이라 하는데 실제로 4촌 안 되거든. 6촌밖에 안 되거든. 그럼 이게 왜 4촌이냐? 몸을 횡으로 하는 촌법은 이 손가락 마디가 여기 1촌입니다. 여기 옆으로. 여기 1촌, 여기 2촌 요래 돼요. 그럼 아까 여기 3촌이었지 않습니까? 횡에서 여기 몇 촌 된다? 4촌 됩니다. 여기. 그래서 4촌은 중지마디 1촌, 횡촌, 신체의 목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서 1촌이라는 것은 요 목, 손가락 한 마디 옆이니까 거기가 인형자리가 되죠. 굉장히 가깝죠. 두 개가 돼야죠. 여기가 옆에. 1촌이고. 그래서 횡촌과 종촌은 다릅니다. 그 개념을 알아요. 그 다음 저기 보시면 기사, 결분, 여기가 기사, 여기가 결분이거든요. 요 두 개 지점이 어디 지점이죠? 우리 쇄골을 지점, 쇄골. 요 쇄골을 연결하는 자리가 바로 기사와 결분인데 결분에 가서 이제 4촌으로 벌어지죠. 여기서 이제 흉부로 4촌으로 벌어지는데 바로 위경맥이 목에 내려와서 결분의 기사와 결분이 쇄골을 타고 움직이니까 쇄골이 삐뚤고 쇄골의 통증이고 쇄골의 균형이 안 맞는 건 다 위실이다. 빼도 박도 할 거 없습니다. 쇄골이 삐뚤 건 다 위장 때문이다. 생각보다 쇄골이 삐뚤 사람 많아요. 쇄골이 삐뚤 것은 위장이고 저기서 몸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몸 앞으로 내려와서 가슴에서는 흉부에서는 4촌, 복부에서는 줄여서 2촌, 그리고 바로 아랫배까지 왔다가 다리 가운데로 와서 대퇴부 가운데로 와서 아까 봤던 독비 아래 족삼리, 독비는 슬개골 위가 독비고 족삼리는 그 밑에가 족삼리인데 실제로 삼리 다리 무릎에서 이렇게 무릎에서 자기가 슬개골을 손바닥으로 잡았을 때 손가락을 폈으면 네 번째 손가락 말이 끝이 자기의 족삼리가 되죠.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굽히면 이렇게 됐을 때 네 번째 손가락이 잡히는 자리. 예, 끝에 여기가 족삼리가 돼요. 그럼 이 자리는 오수율로 보면 위장의 합혈이거든요. 위장의 합혈은 우리 수지침에서 위장의 합혈이 몇 번이냐면 여기 이 마디가 되죠. 위장의 합혈.
E38번인데 실제로 우리 족삼리는 어디에 있냐? 무릎 아래에 있거든요. 실제로 위치 무릎보다는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근데 기능으로는 하편의 기능이 되니까 여기로 쳐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위장의 E38번의 상응점은 어디냐 하면 여기 복귀가 되죠. E38번 그러니까 하편로서 위장의 하편은 E38이 족삼리가 되는데 E38번의 상응점, 무릎 상응점은 복귀가 된다는 거죠. 무릎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무릎 아플 때는 족삼리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워낙 등을 많이 뜨는 요즘 등을 많이 뜨고 이래 하는 자리죠. 그 다음에 아까 봤다시피 상거허, 그 다음에 저쪽에 하거허,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하편에 해당되고요. 풍륜, 회계, 합고, 함고, 여태 두 번째 발가락으로 오는데 중량 내전으로 오는데 위경이 내려오는 요 자리, 정갱이뼈, 앞쪽 정갱이뼈 바깥쪽으로 내려오는 이 위경락은 여기는 침 놓거나 치료할 자리는 없어요. 보시면 아죠. 여기는 감각도 없고 침을 놓을 수도 없고 침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저렇게 자리가 많아요. 저 자리의 의미는 뭐냐면 저 자리에 감각이 떨어지면 위기능이 무너져서 뇌졸중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중풍전조증을 느끼는 제일 좋은 자리가 이 위경의 정강이뼈 쪽. 어떠냐? 걸으면 저쪽에 정강이뼈 쪽에 내걸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다리가 들거나 내리거나 걷거나 올릴 때 저 정강이뼈 쪽의 감각이 잘 모르겠다 하면 이거는 뇌혈류에 큰 장애가 시작됐다 이렇게. 저걸 가지고 중풍전조증을 이렇게 돼요. 처음에 시작 위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뇌혈류 장애가 오거나 이럴 때 입맛이 없어요. 보통 그래서 많이 먹어도 먹은지 모르기도 하고 안 먹어도 안 먹은지 모르기도 하고 위장 기능이 먼저 소진될 때 오는데 그런 현상이 어디서 여기 끝에서 나타난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이 자리가 옆에가 몇 번째 발가락이다? 두 번째 발가락. 그럼 이 두 번째 발가락에서 아까 엄지손가락에서 두 번째 발가락 갔어. 두 번째 손가락 갔어. 여기도 두 번째 발가락에서 첫 번째 손가락으로, 첫 번째 발가락으로 가야겠죠. 두 번째 발가락에서 여기 첫 번째 발가락. 그리고 지금 이 두 개랑 비교해 보시면 똑같이 앞이에요. 똑같이 앞이에요. 단지 조금 차이나. 뼈가 여기 있는데 이 뼈 옆으로 가는 건 여기가 되고 뼈 안쪽으로 가는 건 여기가 돼요. 뼈를 중심으로 움직여. 아까 그 폐하고 대장도 어떻게 해서 폐하고 대장도 이 뼈 사이를 지나간다. 뼈 양쪽을 지나가듯이 여기도 정강이 뼈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가면 비경이다. 여기 비경은 음맥이라고 해서 제일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대도, 태백, 공손 여기 비장의 끝자리에 다 중요한 자리에 다 들어있죠. 음맥은 정렬이 되고 태백은 비토자리, 비장의 이제 대표혈이 되고 공손은 기경팔맥 중에서 음교맥에 해당되는 공손자리, 아까 기경팔맥에서 공손 F4번에 해당되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발목을 지나자마자 삼음교라는 자리가 있죠. 삼음교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이제 종래과 발 안쪽에 복숭아뼈에서 삼촌 위의 지점, 여기 삼촌 위의 지점인데 이 지점이 삼음교라 해서 세 개의 음이 모두 다 지나 교차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세 개의 음이라면 간단해서 간, 심장, 비장 이 세 개가 모두 다 어디를 통하냐? 결국 이 음이 저 생식기를 타고 올라가니까 세 개가 모두 다 여기 이 자리를 거쳐가요. 세 개가 모여서 삼음교니까 이 삼음교를 대표적으로 부인병, 음의 병. 남자들한테는 이제 생식기 질환, 여자들은 대체로 부인병.
여기에 좋은 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지점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죠. 우리 수의침에서도 저 자리를 상응되는 상응교의 자리를 중요 치료점으로 쓰는데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F6번이 되죠. F6번이 되고 아까 말했던 이 공소는 F4번이 되는데 공소는 F4번은 우리 K9번 내관에 해당되는 K9번과 그 공손 F4번 이 합쳐져서 우리 소화기 질환 그러니까 모든 소화기병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공손, 상응교, 태백 모두 다 중요한 자리. 여기 앞에 9번 자리에 이 무릎 아까 여기 반대쪽이 어디였습니까? 요 건너편이 삼리, 족삼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족삼리 바로 안쪽에 음능천이라고 하는데 여기 잡으면 요 안쪽이 되겠죠. 양천, 이거 족삼리 옆에 안쪽이니까 요 안쪽인데 여기인데 이 음능천은 요 안쪽이 훨씬 더 내려와야 돼요. 뼈 뒤쪽이니까 이 음능천의 특징은 음능천의 반대말이 뭐예요? 양릉천. 그리고 양릉천은 어딨냐? 양릉천은 비장과 청간상합이 뭐죠? 비장이 이거 어떻게 했죠? 갑당, 을간, 병소, 정심, 위, 무위, 기, 비 이렇게 했죠? 그래, 처음 하는 거니까 모를 수 있죠. 갑기하마잖아요, 갑기하. 그러니까 비장의 청간상합은 담이에요. 그러니까 음능천이 비장의 양편이기 때문에 음능천의 반대에는 양릉천인데 양릉천이 바로 양의 릉이다 해서 담경에 있어요. 그래서 안쪽 음능천에 침을 꽂으면 바깥쪽 양릉천에 침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꽂아야 되냐? 다리를 이렇게 세워서는 절대 안 되고 굽혀서 놓으면요 여기서 꽂으면 이렇게 반대로 나와요. 근데 이때 꽂아놓고 자금으로 일락버리면 침이 부러져 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보통 이제 무릎에 음능청, 양릉청, 무릎 슬관절염이 워낙 심한 사람들은 침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이렇게 안 차놓죠, 그냥 못 서게 이렇게 했다가 침 빼는데 지금 오늘날 보면 그 염증이 산소를 좀 타고 들어가서 염증을 좀 없애는 슬관절염 뭐 그런 개념으로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거는 뭐 치료의 효과보다는 보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좀 보여주는 거. 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사람 생명 가지고 보자는 거. 원리가 그래서 이게 음능천의 반대가 양릉천이다. 양릉천이 담경인데 담과 비장이 무슨 관계냐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담과 비장이 음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갑기와 청간삼합으로서 두 개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 바다 혈회라는 자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게 비장에 피해 바다가 기의 바다가 있거든요. 기의 혈. 기의 바다가 있고 또 혈의 바다가 있어요. 혈회. 기의 바다는 폐에 있고 혈회는 이제 비장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비장이 혈액을 통할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겠지만 모든 혈액의 통할 기능, 통할이라는 건 뭐죠? 통수에서 모두 책임지는 걸 통할이에요. 그럼 심장은 뭘까요? 심장은 혈맥을 주관하는 혈맥. 여기서 혈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혈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혈맥을 길을 주관하는 것은 심장이고 그 길에 피로 채우고 말고 하는 것은 혈액을 통할하는 것은 비장이다. 오늘날 보면 오늘날 서양의학에서는 혈액에 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혈액의 성분을 이야기하거나 혈액의 구성을 이야기할 때 혈장,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가지고 혈액의 주요 성분으로 보는데 과거의 동양의학에서는 이 혈액을 혈장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본 게 아니라 혈액의 기능을 본 것 같아요.
혈액의 기능이란 것은 첫째, 영양을 공급하고, 둘째, 노폐물을 흡수하고, 세 번째, 면역을 담당하는 것. 이게 바로 적혈구의 기능, 백혈구의 기능, 혈소판의 기능인데, 방금 말했던 이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 성분인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는 모두 다 어디서 만들어지냐? 거의 90%가 비장에서 만들어진다. 처리가 어디서 됐냐? 다 비장에서 폐기가 된다. 어릴 때는 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에서 만들어지는 야, 피는 뼈에서 만들어진다는데 골수에서 피는 만들어지는데 그 피는 혈장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피의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 적혈구는 대부분 다 어디에서? 비장에서 만들어서 간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다 쓰고 남은 적혈구, 백혈구도 가지고 와서 파괴 분쇄하는 것도 다 비장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비장의 이 기능이 안 되는, 이 파괴하지 못하는 적혈구, 백혈구를 비장에서 가지고 오지 못하면 이걸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비장에서 안 받아줘요. 그럼 누가 가져가요? 간이 들고 있어야 돼요. 이 간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자기 몸에 독소가 더 생기니까 그 독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 효소를 더 많이 불어내는 거죠. 그게 뭡니까? GTP, GOP 이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근데 이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간 수치가 제로가 돼버리면 정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언제겠습니까? 그걸 간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때는 3시간, 4시간이 생명이 얼마 안 남아요. 모르고 이거 정상이다 이래 하는 순간에 이상한 사람입니다. 눈은 황달이 되고 온몸은 누렇게 뜨고 거의 흑달이 돼가고 배는 복수가 차는데 간 수치를 보니까 간은 정상이야. 그럼 이 사람 간병 아니구나 라고 해서 여유있게 다른 걸 검사하다 보면 죽어버려요. 그때는 급성의 상태다. 그때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건 아닌데 그때는 이식밖에 없어요. 최대한 다른, 아니면 일단 잘라내고 이식하는 방법인데, 여기 비장이, 그래서 혈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가레토시에서 우리 서해부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고개까지 가서 가슴까지 주영이라는 저 꼭지 위에까지 가서 주영에서 다시 이제 대포, 이 대포라는 자리는 바로 이 겨드랑이에서 6촌 아래입니다. 6촌 아래. 제일 아래쪽인데, 지금 보시면 이 옆구리 갈비뼈 자리, 갈비뼈 시작하는 자리거든요. 갈비뼈 자리인데, 이 자리는 손에서, 몸에서 어디가 되냐면 우리 몸의 상징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요 위치를, 대포의 위치를 한번 가만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4개를 한번 연속해서 한번 볼게요. 4개를 연속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 4개의 선을 이렇게 놓고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나머지도. 이 4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인체 어디 부위다? 전면부입니다. 전면부. 신체 앞으로 가는. 그래서 주목해 보시면 여기 손가락 일지죠. 여기는 발가락 일지예요. 여기는 손가락 이지고 여기는 발가락 이지입니다. 그래서 일지 앞에서 시작해서 이지 바깥으로 갔다가 이지 바깥으로 와서 일지 안으로 와서 올라가서 이게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요게 맥으로는 몇 성이다? 3성입니다. 3성입니다. 이 앞에 요거를 뼈, 손목이 우리 앞뼈다구 앞쪽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가고 그죠? 정갱이 뼈 안쪽 바깥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C, D, E, F 병맥의 이름을 일부러 안 붙였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야, 우리 이것도 모를까 싶어서 이거 귀찮게 일부러 안 붙였습니다. 근데 이 안 붙인 이유는 여러분 그 한 순환선으로 그대로 같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와서 여기에 다시 손가락으로 갔다가 얼굴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두 번째 발가락에서 다시 엄지발가락 와서 이렇게 한 선. 요 순환선이 계속 돈다는 거예요. 저쪽 부위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내게 몇 손 나타난다? 3손 나타난다. 그 얘기는 내가 뭘 조절하기 위해서? 물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 부위에서 충돌이 있거나 저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순환선은 물기 영양의 문제인데
삼성 저쪽으로 에너지 보내려면 뇌가 3배 차이 정도 아주 충분한 압력 차이를 주고 보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쪽으로 보내려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된다? 이 두 군데는 총구에 에너지를 많이 보내야 되는 거죠. 이 두 군데는 어디에? 부돌의 혈량을 많이 보내야 되죠. 우리가 그림 그렸던 거 이제 기억나십니까? 수에서 흉에서 손으로, 그죠? 손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다리로, 다리에서 또 흉으로, 요 사이클이에요. 이게 C, D, E, F 이 앞에 했던 요거는 앞에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했던 수업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 라인에다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럼 뇌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다른 문제가 여기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뇌는 어디에? 부돌에다가 피를 총구보다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보내버리겠죠. 이때 보낼 때 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리로 보내니까 가만히 쓰고 어디로 간다? 다리로 내려오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부성, 평맥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돌, 삼성 이거는 심장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내려면 에너지를 더 써야 되니까 아주 시끄럽게 나타난다. 그럼 부돌, 삼성, 조맥 이게 뭐다? 대장실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방금과 같은 이 인원을 활용하면 맥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의 큰 자극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들 대신에 뇌가 반응하기 좋은 위치가 어디다? 뇌가 반응하기 좋은 위치란 것은 손목과 발목 근처라 했잖아요. 생명이 제일 위험한 것이 목이라 했잖아요. 목. 그러니까 손목, 발목, 목 근처니까 목 근처는 복잡해서 침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 손목 근처, 발목 근처, 손목 근처. 그래서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 딱 아실 텐데요. 바로 손목, 발목 근처, 요 삼촌 아래 여기에 혈이 다 집중돼 있어요. 오케이? 다 거기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사람 맥을 잡으면 이 맥이 맞느냐 하면 이해할 것 없이 내가 부돌 삼성 조맥을 느끼고 싶다. 내가 부돌 삼성 조맥을 나는 모르니까 그걸 한번 느끼고 싶다. 어디에? 요 근처에 뭘 하면 된다? 침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수지침이지만 꽂아놓고 기다리면 뭐가 된다? 부돌 삼성 조맥이 된다. 근데 자극이 침 꽂아놓으니까 흔히 말해서 처음에는 문신할 때 꽂으면 막 후끈후끈한데 이게 내 몸에 내꺼돼버리고 나서는 더 이상 반응이 없는 것처럼 침을 자극을 줄 때 그 자극을 해서 반응하는데 일정 시간 지나면 원래도 돌아가겠죠. 그죠? 그때 다시 한번 자극을 줘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총구 삼성 평맥을 느낄 수 있다. 느끼고 싶다. 총구 삼성 평맥 여기에 자극을 주면 다른 자극을 빼고 여기만 자극을 준다면 그 맥이 총구 삼성 평맥이 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맥을 만들어서 그 맥을 확인해 보시라. 여기서 더 한 것은 이게 총구 삼성 평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면 저기에다가 자극을 준 후에 최소한 손에서 주는 자극은 신체에 주는 자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절 자극이 있으니까 저기를 자극을 주고 총구 삼성 평맥을 만들었다. 그 BC를 만들었으니까 비장기맥에 사법으로 싹 한번 봉을 붙이고 침을 놔보면 맥이 뭐가 되겠어요? 같은 자극에서 평인지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맥이 잘 안
죽은 거예요. 그게 병인진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맥이 무슨 말이다? 부돌삼선 평맥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맥의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맥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런 원리대로 이렇게 경맥이 이 각 순환선 4개씩 연결되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그 세상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나? 좀 더 구체적인 겁니다. 바로 경맥이 정확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수경맥, 수경맥, 기맥이 정말 정확한지 안 한지는 바로 경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폐경맥의 위치, 폐경맥이 자극점이 정확한 자극점인지 아닌지를 하려면 그 맥을 뭘로 만들어 놨어야 된다? 폐실로 만들어 놓을 때만 폐기맥을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폐기맥을 만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폐기맥이 이럴 것이다 라고 했다가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수지침에 오류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같은 이 부위에 폐경에 자극을 준 이후에 그 다음 폐기맥이 정말 여기가 맞는지 이 밑에가 맞는지 찾아가야 된대. 그럼 여러분 찾아보셔야 된다. 폐신맥을 만든 후에 이 근처는 자극을 주면 중력이 반응하는 자극이 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조절할 자리다. 핵심적인 자리는 어디다? 폐기맥에서는 우리 임파절 지점, 그다음 여기 명렬, 라큐럴 이런 자리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위치가 안쪽이다, 요 안쪽이다, 바깥쪽이다, 여기가 더 밑에가, 요것은 보는 거는 경험치로 여러분들이 해볼 때는 아까처럼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해봐야 돼. 좀 전에 그 경맥의 흐름과 경맥의 원리를 그것을 이해를 하는 것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일단 기맥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 표준화된 맥을 만들어서 맥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맥을 잡아서 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여러분 이 교과서 삼을 수 있죠. 그때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맥을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액의 양, 사람의 체격이 다 다르듯이 맥압은 서로가 다를 수 있지만 바로 총구맥과 추골동맥과 총경동맥의 이 혈액의 세기 압력은 이거는 틀림없이 똑같아요.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이 원리로 사람의 활동력도 가지고 에너지도 가지고 이 원리로 살아가고 있어서 그건 똑같다. 이 경맥이 지금처럼 색깔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오행선으로 그릴 게 아니라 오행은 수평이라 있으면 수지가 있습니다. 오행은 수평적으로 그릴 때는 오행 그리는데 여기는 전부 다 뭘로 돼? 아래위로 돼 있으면 이거는 오행 색깔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색깔. 공기조절선, 온기조절선, 물기조절선 세 선으로 그리는 게 맞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직 이 원리를 아는 세상은 없더라 이거죠. 이러면서 저는 웃고 이럽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요 실험하고 하는 거는 요 아직도 두 과목이 더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 개념과 여기 이걸 보는 개념, 요 위기맥, 그다음 비기맥. 요 비기맥도 아까처럼 여기서 좀 볼 게 있는데요. 아까 원래 비기맥은 여기서 끝나죠. F22가 여기서 끝나거든요. C1번 밑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폐경맥은 아까 어디에서 주역이라고 해서 전곡지 옆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이까지 가는 듯해서 다시 내려와서 아까 심장, 극천 밑에 6촌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좀 전에 보시면 여기가 전곡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여기가 심장 자리, 여기가 심장 밑에 극천인데 극천 밑 6촌이에요. 그러면 전곡지 위에까지 갔다가 다시 옆구리 심장 자리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 기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바로 전곡지 위에까지 선은 있다. 우리 혈을 위치를 취하진 않더라도 있다가 마지막 뿌리를 어디에 와야 되냐면
심장기맥 아래에서 멈춰야 된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여러분 옆구리가 맺히거나 옆구리가 아프고 옆구리 통증이 있다. 상점이 어디다? 여기다는 거예요. F22번. 심장 밑에라는 거예요. 이게 이쪽이 아픈 거 여러분 생각처럼 찾기 어렵거든요. 이 지점이 여기 사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심장 밑에. 여기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기면받침 계속 바뀌는 겁니다. 여기 바꿔서 정확하게 조절해 놓는 겁니다. 저걸 저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비실 맥상을 만들어 놓고 저 자리에 어디가 자극을 주면은 맥이 팍 돌아오는지를 보면 그 자리가 비기맥 자리다. 비반응점 자리다. 정확히 말하면 경맥을 손에 옮겨놨으니까 무슨 말이 맞죠? 손에 옮긴 경맥이 아니라 수경맥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거 자기 기맥이라서 기맥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수경맥이라 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주장하는 게 수경맥이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